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큰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그 손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사회에서 인기 있는 큰 규모의 개 일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무위키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오늘은 박준형 보험, 종합보험에서 박준형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짧은 인터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준형 보험회사의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보험 일을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한인을 위해서 또 버지니아에서 보험 일을 하시면서 또 우리 한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꾼으로 한몫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쁘게 차려입으신 수잔호 사장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박준형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형입니다. 예, 항상 저는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오늘 또 너무너무 바쁘신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쉽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보실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보험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식이 있으시겠으나 오늘 또 제가 몇 가지 지식을 조금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잔호 사장님. 이거 나도 소개해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중간에 이제 사장님이 몇 마디 이제 끼어 들으실 텐데요. 그때 한번 또 얘기해 보죠. 사장님, 박준영 사장님, 보험 커버리지, 즉 보험 커버리지가 항상 커버리지가 크다고 좋은 건가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큰 사고 당하면 엄브렐라 보험이 있고 또 개인 각자마다 또 보험 커버리지가 또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고 많게 있는데 보험이라고 항상 모든 사고를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그 텍사스의 네. 휴스턴 지역에 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사상자와 그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 현재 그 홍수 보험 가입자가 전체 그 피해 받으신 분들의 한 15% 정도밖에 네.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번 홍수로 인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할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의 커버리지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보험을 갖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그런 내용들은 그 보험에 관련된 커버리지 내용을 그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예전에 그 상해 보험, 상해 피해에 대해서 변호사 상호장님을 만나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났는데 커버리지가 5만 불, 7만 불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병원비도 다 지불을 못하거나 아니면 차값만 고치고 하면 사람한테 피해가 갔을 경우에 커버리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손님들께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보험을 가입하실 때 풀 커버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풀 커버리지에 대한 오해인데요. 손님들이 풀 커버리지를 가입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이 다 커버될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 커버리지도 본인 그 커버리지 내용, 그 바디 인저리하고 프로퍼티 데미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차에 대한 그 커버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본인 잘못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예. 그 바디 인저리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손님들이 종종 오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 잘못으로 운전자가 본인 잘못으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바디 인저리에 대해서 커버리지는 메디칼 페이라고 특정한 그 옵셔널 커버리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병원비로 보상받는 내용은 없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한 커버리지가 좋지.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커버리지가 많이 높아진다고 보험비가 막 몇 배씩 올라가나요? 뭐 10만 불짜리가 30만 불이 되고 그러면은 뭐 3배가 되고 이렇진 않겠죠? 예, 보험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라이빌리티 섹션 부분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 미니멈으로 육하하는 부분은 25,000에 5만 바디 인저리 1인당 25,000불, 케이스당 5만 불인데 그 내용을 5만에서 5만 10만, 10만 30만 혹은 뭐 50만 100만으로 올린다 해서 보험료가 2배, 3배로 이렇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 보험비는 대체적으로 이 워싱턴 에리아에서는 그 버지니아가 가장 싸고 또 메릴랜드 DC가 좀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 스테이트에서 적용되는 그 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 보험 회사에서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 내에서도 적용되는 룰이 있겠지만 스테이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겠지만 메릴랜드하고 DC에서 적용되는 스테이트 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봤을 때 그런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좀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차 등록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맞습니다. 보험 가입은 내가 어디서 운전하느냐 상관없이 차가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트 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이분도 우리가 이제 DC에 가게를 하는데 보통 주거지는 버지니아잖아요. 그러면은 버지니아에 그거에 적용되는 거죠? 자동차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새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제분들이 차를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이제 차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이 차를 가져가면서 차 등록은 버지니아에 있으면서 차를 보험을 타주에 들게 되면은 나중에 DMV에서 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노리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가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트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지금 말을 시작한 김에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한인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얘기가 박 사장님께서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데 지금 티네이저들 보험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한테 이거 따끔하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좀 해서 저도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으나 우리 박준영 보험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용납을 못 하니까 그 얘기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 한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티네이저 보험. 예, 티네이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풀 커버리지 된 오해,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종종 제가 좀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네. 손님들께서 보험회사에서 오는 노리스나 서류를 그냥 간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 보험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항상 손님들께서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영 드라이버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들 고민들이시죠. 영 드라이브를 애도하게 되면 보험료가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팔러시에 집어넣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경우를 당하시는 그 손님들을 대하게 됩니다. 특히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첫 번째 사고는 보험회사가 해준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보험회사마다 물론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차량에 대한 데미지는 보험회사에서 운전 그 차주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허락하에 운전했다 하면은 차량에 대한 데미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일으킨 그 라이빌리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애드하지 않았다 하면은 라이빌리티를 거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본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하여하거나 디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 입장으로 본인 차가 없는 경우 본인 차를 사줬으면은 어찌됐든 내 보험은 내가 가입을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험이 없이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영 드라이버 또 경험이 없는 또 드라이버라도 보험 팔러시에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큰일 났을 때 문제니까 지금 어떻게 슬쩍 넘어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네. DMB하고요,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다 디렉트리 그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라이센스를 따자마자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너 저기 라이센스 저기 땄네, 너 자제분 그러면서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라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요즘은 그렇게 철저하게 라이센스를 따자마자 인슈런스를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디렉트 라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영 드라이브를 갖고 계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보험회사에다가 알려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테이마다 좀 적용되는 룰이 틀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클루전 폼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운전자를 보험회사에다 고지를 하셔서 이제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운전자가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님께 유리하게 그렇게 보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버지니아에서는 영 드라이버를 반드시 애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님께서 뭐 운전하지 않는다, 뭐 아웃 오브 스테이트 같다, 뭐 그래서 제외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서렌더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엑스클루드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부동산에서도 꼭 알아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 집보험인 경우에 그 한번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기존에 살고 계신 집을 그 투자용으로 두시는 경우 그 경우에 그 보험에 대해서 좀 또 한번 따끔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집을 사시다가 이제 그 세컨더리 예를 들어서 그 새로 집을 구입하시고 기존에 사시던 집을 렌트를 놓으시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이제 많죠. 그런 경우에 그 렌탈을 놓으시게 되면은 처음에 들으셨던 보험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일이 당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다시 렌트를 놓기를 원하시면은 항상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